네, 6월 2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상당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행안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갑자기 그럴 때가 있죠, 의원님. 갑자기 제 이름 생각이 안 나서 서운합니다. 막 부끄러워지네. 아니 제가 이 정도로 의원님하고 이제 이런 농담도 할 정도로 친해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사실 잠깐만요. 네. 제가 광주 서구울 국회의원이거든요. 의원님도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역구 분들이 네. 왜 당신 방송 나갔을 때마다 예. 어느 지역구인지를 밝히지 않냐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 우리 장 기자님 제 이름 잊어버린 것처럼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네. 저도 너무나 당연히 제가 광주 서구울 지역 국회의원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걸 말을 안 할 때가 많은가 보다. 네. 오늘 저는 네. 광주 서구울 국회의원입니다. 예, 서구을. 저희가 금남로에서 뵀을 때는 네. 서구을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여기는 내 지역구가 아니다. 그렇죠. 그 동구니까. 맞습니다. 예. 여하튼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란 특검이 상당히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계 피고인이죠. 체포영장을 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적법 절차를 통해서 하면은 응해주겠고 아니면 뭐 응하지 못하겠다라는 태도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지금 조은석 특검이 네. 현직에 저희들이 같이 근무할 때도 이 사람의 특성이 굉장히 기민합니다. 기민하다. 네, 빠르죠. 그런데 그런 현직에 있을 때 기민성이 녹슬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김영현 피고인이 26일로 구속기가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빠르게 추가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추가 기소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게 아닙니다.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지금 요청해 놓고 오늘 신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윤석열 내란 수계가 3번에 걸쳐서 출석을 불허하니까 역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죠. 했는데 특검으로서 할 바를 다 했다. 이제 문제는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김용현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 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지금까지 사법부가 국민의 사법부 인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의구심을 자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두 건은 이 사법부가 국민의 사법부인지 아니면 자기들만의 니그적 자기들만의 관계십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시험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생각이 들고 제대로 된 사법부라면은 김용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것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도 당연히 발부가 될 것이다. 발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속영장도 발부될 것이다. 근데 오전에 뭐 조사받으러 나올 가능성 있겠습니까? 오늘 중에 윤석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지요. 지금까지 본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나오기 싫은 이유를 여러 가지 됐는데 가장 강력한 이유를 된 겁니다. 이 사안은 죄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 사안을 나를 부른다는 것은 나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 취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온다는 것은 본인이 지금부터 주장을 뒤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이제 인정한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죄가 안 되니까 못 나오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 나올 겁니다. 끝까지 안 나올 거다. 끝까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끌려갈 텐데요. 이제는 여전히 본인은 내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우리 검찰은 특검이라 할지라도 나를 잡아갈 리가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본인이 이제 그 정도까지는 믿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 이미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박탈됐고 새로운 정부가 생겼고 또 하나는 이제는 수사의 헤게모니도 기존의 검찰 경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정도는 파악할 수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판단한다. 판단한다. 그러나 본인이 확신일까?
자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면은 확신을 계속 심리적으로 강화를 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이 본인이 현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본인이 생존할 수 있는 심리적 방어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윤석열 측에서는 체포영장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 이런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지난번에 지기현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될 거예요. 시간 계산 똑같다. 아니, 특검은 임명되면은 바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꼭 준비 기간 20일 지나야지만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특검법에도 그게 바로 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절차적으로 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지금 뭐 부부가 한 사람은 어쨌든 체포영장 오늘 내일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현직에 있을 때의 기민성이 녹슬지 않은 것 같다. 조은석 특검이. 그러면 기민하게 만약에 오늘 또 수사에 불응한다라고 하면 오늘 체포영장 바로 나오면 바로 집행하겠죠. 바로 집행한다. 바로 집행할 겁니다. 오늘 중에라도 집행 가능성. 나오면 바로 집행할 수가 있죠. 나오면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제가 볼 때는 체포영장이 아마 어제 있으면 오늘 8부 여부 결정될 겁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를 데려다 신문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어제 법원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빠르면 오전에도 나옵니다. 오전에도 나오죠. 나오면은 아마 조 특검의 업무 처리 성향상 즉시 집행할 겁니다. 즉시 집행한다. 즉시 집행하면은 이제는 그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인력도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오늘 바로 아크로비스타로 잡으러 간다. 가야죠. 가야죠. 아니 체포영장이 나오는데 뜸들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뜸들인다면은 그 청구한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고 그 특검의 특성상 저는 즉시 집행하러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로 잡으러 갈 수 있다. 영장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영장이 나오면은 바로 언론사들은 집행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하면서 지금 빨리 정유선 취재 편의점도 지금 빨리 그걸 이동해야 돼요. 아크로비스타로 빨리 가 있어야겠네요. 시간이 없네. 큰일 났네 이거. 저하고 인터뷰를 중단하시고 나오면 아크로비스타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 오늘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김건희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 고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하면서 나오라는데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명태균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앙지검에서는 명태균 개태에서도 출석을 불응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건강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그렇지만은 검찰 입장에서는 자꾸 말로만 나와라. 이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지금이라도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그럴 만한 준비가 아직 덜 된 상황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지금 준비 상황이 그렇다면은 검찰에서 당연히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야죠. 그게 검찰의 존재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꾸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반 시민이 이렇게 했다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영장 청구해보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 미룰 것이 아니라 검찰의 마지막 존재성을 국민에게 보이는 차원에서도 또 법 앞에 평등한 많이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당연히 저는 체포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일주일만 입원하고 그 검찰의 특검의 수사는 받을 거다라는 뭐 서정욱 변호사 같은 사람의 이제 전언이 있긴 했는데 지금 병원에서 일체의 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워낙 뭐 고가의 특실의 VIP 병동에 그 입원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만 김건희 씨를 만날 수 있고 관련된 정보는 일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방으로 아산병원 측을 취재해봐도
뭐 잘 안 나오고 근데 워낙 그 뭐 개인 정보지 않습니까? 의료 정보는 그래서 좀 그렇죠. 알기 어려운 이런 측면이 좀 있는데 수사관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김건희 씨의 상태가 어떤지 조사 나올 만한지 아닌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산병원 이외의 의사와 함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산병원에 구중 궁궐 같은 데 들어가서 예. 일반인의 접촉이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가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접촉 안 시켜준다. 안 만나준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예. 본인이 당연히 이제 뭐든 반응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굳이 수사관이 가서 상태가 이러니 저러니 파악할 필요도 없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놓으면은 네. 김건희 피의자 측에서 네. 내 몸이 이렇다 저렇다 소명할 것이고 예. 무슨 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쳐야 된다. 왜냐하면 수사부롱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너무나 심플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일반인이 저러고 있다면 가만히 있었겠냐 이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일반인은 제가 상상 불허입니다. 저나 우리 장 기자님 네. 그랬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난리 났죠. 예, 경찰서에도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보자 이것입니다. 네. 우리가 제가 이래 바라는 게 특정인을 우리가 뭔가 인격적으로 모독한다거나 특정인을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많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줘라. 네. 또 중요 범죄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리 절차대로 하자 이것입니다. 예. 자, 어제 그 중앙일보 오늘 아침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그 유명한 방금 봤습니다. 12월 4일. 예. 네, 12월 4일 그러니까 내란이 있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삼청동 안가회동 예. 법조 4인방의 삼청동 안가 모임이 있었는데 이 안가 모임에 그 4명 이외에 당시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인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참석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내란 특검팀이 확인하고 관련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건 어떤 시그널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도 언론에 나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네. 12월 안가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예.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예. 법제처장,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그 민정수석 민정수석 이렇게 네. 모였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공통된 답변이 이제 사전에 약속된 연말 모임에 얼굴을 한번 보자라고 모였다고 합니다. 신세한탄 모임이다. 신세한탄 모임에서 근데 제가 늘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오너가 빠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 오너가 있었을 것이다. 오너가. 근데 이제 CCTV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너는 등장을 안 할 것 같은데 오너가 등장한 것 같은 효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의 성격이.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그 모임의 성격이 그 상황에서 단순한 신세하탄이라든지 사전에 예약돼 있기 때문에 연말 모임이다. 라고 될 수가 없죠. 사전에 모임인데 연말 모임이랄지라도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취소를 해야 될. 그렇죠. 취소를 하는 게 일반 상식에 맞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에 뭔가 모종의 오너의 지시를 받거나 오너가 함께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는 모임이었다고 추정을 했는데 그 의심이 지금 더 강하게 드러난 거죠. 그 비서관은 나이도 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다른 4인방에 비해서. 그렇다면 그 연말 모임이라는 4인방의 주장이 신빙성이 깨지는 거죠. 그 상당히 나이도 어린 그 사람도 같이 연말 모임을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분의 연말 모임의 성격이 지금 신빙성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 한 비서관이 70년생? 네, 70년생입니다. 뭐 10년 이상 나이가 찬 사람들인데 29기입니다. 그렇죠. 기수적으로 나이도 그게 낄 수가 없죠. 그래서 네 분이 주장했던 연말 모임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금이 갔다. 라는 생각이 딱 들고 두 번째 그래서 특검이 이 모임의 성격을 집요하게 추구한다면은 뭔가 이 모임은 특검 내란 수사에 대비든 아니면 제2의 어떤 뭘 핵책을 하든 모종의 순수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 규명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저도 신문에 봤지만은 한 비서관이 민정수석에 사의를 표명해서 갔다는데 사의 표명을 민정수석실로 가서 사의 표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안가에 가서 무슨 무슨 사입하면 그 말 자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말이 비슷해요. 예. 지난번에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을 때 네.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대령에게 너희들이 가서 네. 중앙선관위 서버를 압수해 해놓으면은 누가 온다? 검찰이 검찰 올 대검 것이다. 프란시. 예. 그래서 관련 과장이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했는데 거기 간다는 전화한 게 아니라 안부 전화했다. 안부 전화였다. 그 시간에 안부 전화 상황이니까 이 똑같 말이 어떻게 이게 비슷해요 이게? 그러니까 새벽에 안부 전화하고 뭐 예. 다 안부 차원에서 문자하고 그렇죠. 뭐 전부 이렇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는데 이것도 이 민정수석한테 사의 표명한 사람이 꼭 거기 가야 되냐 이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한정화 비서관은 그 주에 사의를 대통령실을 떠난 것은 예. 팩트라는 게 그 중앙일보 보도이긴 한데 말씀 주신 대로 뭐 연말에 얼굴 보고 신세 한탄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법률대책회의 성격 또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제2의 내란을 좀 획책하기 위한 모임의 성격. 죄가 뭐냐에 대해서는 네. 여기서 속단할 수는 없고 아무튼 더 깊게 수사할 필요성이 생겼다. 깊게 예. 필요성이 생겼다. 깊게 수사할 필요성이 생겼다. 예. 그 생각이 들고 예. 4명만의 어떤 사전에 약속된 연말 모임이었다면 한 비서관이 어떻게 그 모임을 알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알고 갑니까? 그것은 누군가에서 급조된 급하게 모였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역시 의원님 제가 명석하시네요. 수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4명만이 그 비슷한 연배 예, 4명만이 모이는데 사전에 약속된 그런 연말 연말 모임이었다면은 한 비서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약속된 연말 모임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예. 오늘 모여 예. 여기에 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간 것이죠. 앞서 말씀 주신 이 오너는 윤석열입니까? 저는 뭐 꼭 누구라고 특정 안 되는데 네, 이 결정권을 진 사람. 결정권자. 예. 그렇지 않으면 그 모임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내란의 기획 하고 예. 그를 결정권 진 사람. 결정권. 앞으로 이 내란이 이제 비상겸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국민에서 예. 공포를 했지만은 예.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권을 진 사람이 모여라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당초에 박지원 이제 그 의원께서는 국회에서 예. 2명의 비서관이 더 있었다고 예.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물론 다 부인했습니다. 당시 예. 국회에서 출석한 사람들은. 그런데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확인이 된 것이고 또 다른 비서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밖에 오너에 해당하는 누군가가 대리인 사자가 있을 것이다. 사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대리인이 보십시오. 있다. 지금 4명의 진술이 또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우리 4명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네, 국회 와서도. 맞아요. 예. 근데 한 명이 더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모임이 본인들이 하던 단순한 사전에 예정된 그런 연말 모임이라면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 그렇죠. 왔다는 것을. 예. 누구 온 것 자체가 자기들이 사전에 예정된 연말 모임이라는 그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급조된 모임이지. 누군가 소집을 한 것이지. 누군가 소집을 한 것이다. 그러면 하여튼 이 그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 삼청동 안가, 삼청동 안가에 이 법률 사인방이 왜 모였을까? 모여서 무슨 논의를 했을까? 그리고 사실 그 안가는 대통령이 전용으로 쓰는 곳이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이 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없으면 아무도 쓸 수 없는 공간이다. 그런데 거기에 4명이 와서 연말 모임을 했다. 이거는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그렇죠. 이제 설명이었는데. 그리고 4명이 연말 모이려면 왜 안 가러 갑니까? 그러니까요. 밖에도 좋은 식당 밖에도 많은데. 좋은 식당 많은데. 예, 굳이. 그래서 이것은 내란 특검이 굉장히 수사할 대상 중에 주요 포인트로 삼아야 할 지점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그 필요성이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더욱 드러난 겁니다.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했처럼 2명 중에 1명이 누구냐도 이제 밝혀지겠죠. 네. 밝혀지게 분명히 그 사람도 그냥 뭐 우수마발 이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메신저 차원에서 그렇죠. 한 비서관이 갔을 수 있다. 이 모임은 네. 그날 급조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급조된 거나. 네. 얼마 전에 얼마 예약된 모임을 한 비서관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상하네요, 진짜. 그렇죠. 생각할수록 이상하네요. 네, 네. 어떻게 알고 네 그렇죠. 명이서 같이 그냥 연말 보내면서 네. 신세 한탄이나 하려고 모인 아주 사적인 모임처럼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이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참석했다. 그리고 그 밖에 플러스 알파로 또 누군가가 나올 수도 네.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사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공적으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급조된 모임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가는 전부 수사 대상이네요. 수사 대상이죠. 예. 네. 사적 모임이었다면은 네. 지금까지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 4명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겠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와중에 코스피가 24.15포인트 올라서 3,127.79로 출발해서 순항 중에 있다는 소식을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5천까지 올라가겠죠. 상법까지 개정하면은 예. 팍팍 올라갈 겁니다. 팍팍 올라옵니까? 예. 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주식을 주식 투자하셔야죠. 주식에 투자해야 돼. 지금 우리 할 일이 국민들이 많네. 부동산에 투자할 게 아니라 주식에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겠다는 게 우리 대통령의 예. 방침이고 그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예. 돈이 흐르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JTBC 단독 보도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김용현의 육성이 나온 것입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김용현의 육성이 나온 것은 아닌데 수사 보고서가 이제 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중과 부적이라는 말을 자신은 한 번도 평생 써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방첩사 대위가 예. 방첩사 대령의 지시를 받고 상황이 엄중하니 녹음해라라고 해서 녹음한 기록이 딱 네. 남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뭐 김용현이 자신은 뭐 이런 말을 전혀 한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사실로 드러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김영현이 예. 모든 걸 기획하고 깊게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내란 특검이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빼박의 증거가 많이 빼박이 나온다. 많이 나올 겁니다. 왜 예. 그러냐? 예.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빠지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관련자들이 의구심을 가졌고 예.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정권도 바뀌었고 예. 이제는 특검으로 수사가 넘어갔기 때문에 예. 이 내란의 기획 과정부터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밑에. 예. 이 사람들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은 네. 이전에는 말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런 많은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확실히 많이 나올 거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의원님, 그 행안위에 계시고 예. 사실 그 백혜룡 경정의 그 세관 마약 예, 예. 수사 외압 사건 예, 예. 이것도 이제 곧 상설특검이 출범할 거다라는 예고가 있던데요. 최근에 무슨 뭐 평택항에 뭐 마늘 사이에 뭘 예. 김씨 일가가 들여오려고 예. 하다가 뭐 있다 뭘 들여왔다 뭐 뭘 오려다 했다. 들여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뭘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조사해보면 알겠죠. 예. 조사해보면 아는데 조사하면 다 나오죠.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예. 이제 백혜룡 경정이 예. 최근에 이제 그 검찰이 합동 수사팀 만든 것에 대해서 예. 강한 이제 부정적 그 본인 의견을 맞습니다. 피력했죠. 예. 왜 그동안에 내가 세관 연룬 던지고. 수사할 때 예. 본인이 덮었다고 이야기해요 검찰이. 예. 근데 아직까지 검찰이 덮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아무튼 검찰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하지는 않았다. 예,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왜 갑자기 나타나서 예. 수사를 하려고 하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글도 썼지 않습니까? 뭐 우리 뭐 직원들이 어떻게 됐다 하는데 네네.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늘 주장하지만은 상습 특검을 임명만 하면 됩니다. 예. 임명하면 될 것 같고 예. 뭐 세관을 또 검찰에서 이번에 압수수색했다는 예. 보도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 이제
검찰이 백일원 경정이 세관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덮었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속단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 대검에서 수사한다거나 특검이 수사해 보면은 네. 백일원 경정의 주장 여부가 사실인지 늘어날 겁니다. 네. 제가 언론에서 좀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의심받는 백일원 경정이 많은 의심받는 내용을 주장을 합니다. 네, 네. 검찰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볼 때도 그래 백일원 경정 주장이 좀 일리가 있는 하면서 딱 두 가지가 저는 꼽혀요. 하나는 네. 2023년 1월 27일 날 이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밀반입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 자, 터지는데 그 후에 예. 2월 달에 1월 27일 날 세관 직원의 도움을 꼭 받았다고 합니다. 예.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2월 달에 잡혀요. 그렇죠. 예. 잡혀. 예. 그럼 그 사람이 다 자백을 해요. 예. 내가 2월 달에만 한 게 아니라 예. 지난번에도 했다라고.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그때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그쵸. 확인도 하고 공범도 확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출국 금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추가 기소도 해야 되는데 예. 검찰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언론에 있는 자료를 보면은 헌 사실이 없어.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백일원 경정이 강한 의심을 해요. 왜 그랬냐? 왜 그랬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의심을 할 만합니다. 두 번째는 네. 그 백일원 경정이 또 주장 중에 하나가 예. 세관에서 우범자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애국의 마약을 들은 그렇습니다. 우범자 리스트를 예. 작성하는데 그 우범자 리스트에 적힌 사람들이 예. 입국한 날짜에 지금 1월 27일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백경진이 지목한 네. 세관 직원들이 혹시 그날에 우범자들이 온 날에도 같이 움직인 거 아니냐 아. 이런 자료를 봐야겠다. 그런데 이런 자료는 우범자 리스트를 만들 때 사용됐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CCTV 네네. 이가 있을 것이다. 이거 CCTV를 보면은 예. 그때 이 사람들이 또 같이 했는지 예. 그 우범자 리스트에 적힌 사람들이 입국한 날짜에 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혹시 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CCTV를 보자. 예. 우범자 리스트 작성이 사용된 여기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검사 기각하죠. 네. 기각 이유는 우범자 리스트를 만든 세관에 뭐 책상이 5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네. 백일원 경정 말이 가면은. 네네. 근데 거기에 어느 책장인지 특정이 안 돼서 기각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백일원 경정은 강한 의구심을 내죠. 근데 제가 볼 때도 예. 뭐 굳이 그것을 기각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서명해 줘도 네. 그렇다면은 그 우범자 리스트 작성에 과연 CCTV 영상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책상 뭐 5개, 네. 뭐 50개가 아니니까 예. 5개 정도 되니까 했으면 되지 않았는지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네. 그래도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주의할 점은 첫째는 저도 현장 검진을 가봤지만은 그날은 일제 검역이 시정된 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제 검역은 농수산물 식품 검색대를 통과해야 돼요. 예. 거기를 통과했다면은 몸에 4kg씩 부착하고 6명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은 이 사람들이 거기를 통과한 게 아니라 세관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예.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럼 누군가가 누구냐? 예. 누가 도와준 거냐? 에 대해서 백일원 경정은 세관 직원을 찍었는데 예. 그러면 이 찍힌 세관 직원이 꼭 죄인이냐? 진범이냐? 이건 속단하기가 지금 어렵다. 어려워. 예.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요걸 확인을 하려다가 용산 운운된 수사가 중단됐다는 네. 것이죠. 그 또 하나는 예. 백일원 경정이 지금 검찰총장 고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정말로 고소한 사실이 범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도 지금으로는 속단하기 어렵다.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공수처는 심우정 그 총장이 이제 인천지검장 시절에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중단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배당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취지로 예. 백일환 고발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과연 그런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 심우정의 혐의가 여부에 예.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 심우정 총장과 관련해서도 내란 특검도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뭐 그렇죠. 특히 비화폰을 갖고 비화폰이 있었다. 이걸로 비화폰이 있었고 네. 또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예. 김성원 영장 기각이 3번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매우 비합리적인 기각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봐서는 당연히 예. 수사를 대상이 되겠죠. 조은석 특검의 그 기민성과 뭐 밀행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때 검찰 수뇌부 수사할 겁니다. 100% 합니까? 100%입니다. 아, 검찰 수뇌부 100% 수사한다. 예. 예. 그 지난번에 전화했던 예. 그 방첩사 예. 전화했던 내용도 100% 수사할 겁니다. 다 수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대검 포렌식 센터에서 온다, 검찰이 온다고 그렇죠. 했는데 예. 그때 오려고 했던 검사가 누구고 누구의 지시로 누구의 지시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것 때문에 검찰이 내란의 공범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성우 영장 기각, 예. 포렌식 전화한 거, 예. 그다음에 구속 취소한 거, 예. 이것 그렇습니다. 때문에 비화폰 통화한 거,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란의 공범으로 예. 검찰이 의심받고 있고 그 중간에서 심우정의 역할이 뭐였냐. 그렇죠. 언제 부를까요? 가령 빨리 부를 겁니다. 빨리 부를까요? 예. 일단 윤석열부터 구속시켜 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뇌부부터 착착 그렇죠. 부를까요? 아니면은 뭐 한덕수 지금 뭐 검찰 최상목 내란 수사가 예. 실제로 현장에 동원됐던 군경은 어느 정도 지금 기초가 다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한 가닥은 국무위원들입니다. 예. 또 한 가닥은 검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당한 수준의 수사 속도가 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도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일정 때문에 가셔야 된다고 보좌관님이 재촉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중대한 세미나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2번이나 놔줬는데 이걸 방조해서 하면 기금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걸 한번 제가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기금으로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